네, 다음으로는 이용호 팀장의 승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크리스 FNC 올라와 있고요. 12.47% 승률 가져가고 있고 4위는 한국전력 19%, 그리고 3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6일에 추천해 주셨고 25% 넘는 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동양피스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0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30% 가까운 승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노와이어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약 2주 만에 현재 수익률 5%입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말씀드렸듯이 5G 투자 사이클에서 수요가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이제 계측 장비, 시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따라서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올해 이제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게 기대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추가로 이제 5G 특성상 이제 음영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스몰셀 수요 증가도 굉장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에도 주목할 시점으로 보이기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현재 장 지금 개장 이제 2분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에 동조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시장 자체는 우리하고 이제 장 시작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전략을 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제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매수에 굉장히 집중이 됐는데 오늘도 아마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이라는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략 하나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네. 오늘장 어떻게 좀 접근해보면 될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지금 21선 위에 좀 위치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전일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등이 오전 지수 눌림 중에서도 좀 강보권을 유지해줬다는 점에서 흐름의 성격을 좀 알 수 있겠는데요. 현재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지금 61선에 지금 좀 접근된 상태입니다. 이런 선의 돌파는 12월 초 고점 아래 흐름이라고 해도 새로운 의미가 이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수가 61선으로 올라갈 경우에 많은 종목들 역시 좀 추가적인 61선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상의 61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이제 인탑스는 이제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내외장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제 또 주요 제조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등 이제 가전 모바일 제품의 케이스입니다. 동사는 모바일에 집중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 16년 이후에 자동차의 가전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작년에 이들 사업 합산의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더욱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IT 신생 기업들에 대한 제조 생산을 대행하는 페이퍼 프로그램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과거의 모바일 업체로서의 이미지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주 고객사 중저가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 채용 확대와 이제 가전 사업이 성장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사의 경우 이제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놀랄만한 좀 실적을 이번에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우선 주 고객사의 스마트폰인 플라스틱 케이스 채용이 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프리미엄 라인은 풀메탈이 좀 유지가 되었었는데 중저가 모델 중 일부가 메탈에서 플라스틱 케이스로 좀 바뀌면서 동사의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되었고 베트남 가전사업 부문은 적자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좀 빠르게 흑자로 좀 돌아섰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년도 역시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주 고객사 중저가 모델의 플라스틱 케이스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베트남 공장 가동률 증가가 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전 사업은 지난 2분기까지 매출 증가 속도가 좀 컸음에도 이제 고정비 효과로 인해 적자를 좀 지속하게 되었었는데 3분기 흑자로 좀 돌아섬에 따라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자동차 사업의 매출도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격 표시기 사업의 외주 이제 매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전자가격 표시기 업체의 유럽이나 국내 유통사업자와의 계약이 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보유 및 이제 뭐 안양이나 삼성동의 사업 가치를 좀 더하면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보유 자산 가치에 더해 이제 뭐 스마트폰 폼팩터 변화에 따른 이제 수혜도 예상되고 각 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현재가로 제시 공략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입니다. 이제 또 견조한 실적에도 작년에 좀 혹독한 2018년을 좀 보냈습니다. 이제 방산주의 투자 심리 악화, 이제 신뢰도 하락, 이제 뭐 케미칼이나 생명 주가 부진 등으로 하나는 신저가를 좀 기록했었고 좀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4분기 실적도 이제 뭐 하나생명이나 하나케미칼의 실적 부진으로 뭐 지배주주 순이익 정도는 좀 하회할 전망이지만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2018년 펄이 이제 한 뭐 4.1배, 2019년 3.8배 정도 수준인데 뭐 투자 심리 악화를 좀 고려해도 저평가가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건설의 잠재 손실을 덜어낸 후에 뭐 극단적인 어닝 쇼크 이슈는 좀 소멸이 좀 된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4분기 실적을 뭐 영원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가정에도 펄 수준이 한 4.6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게다가 2018년 하나건설의 턴어라운드로 이제 하나의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2018년 하나건설의 영업이익이 한 2,872억 원 정도로 좀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라크의 공사 정상화가 개선의 배경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올해 이라크 매출이 한 증가할 전망이기에 이제 개선 기조는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화에 진입한 하나건설이 이제 또 작년 매분기 예상치를 뭐 초과 달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사 주가가 한 24%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죠. 이제 하나건설의 실적 안정화 국면에도 좀 불구하고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 부진에 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중장기 생명보험 업황 둔화가 좀 주가가 우려에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케미칼 기초소재 부문의 부진이 이제 향후 태양광 수요 회복으로 상쇄될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올해 상장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이 없다면 이제 그동안 주가 상승이 이제 뭐 주범이었던 하나건설의 실적 안정화가 반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주회사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동사의 사업 특성상 이제 자체 사업이나 뭐 상장 계열사들의 업황,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 모두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한계 부분의 부진으로 주가 하락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죠. 이제 또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하나건설의 가치가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좀 근거로 좀 전진적인 주가 반등을 예상하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또 손절가는 29,500원,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종목은 이제 게임빌입니다. 이제 또 4분기 영업 실적이 이제 또 탈리온의 이제 일본 시장 성과로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탈리온은 퍼블리싱 게임이라서 이제 개발사 로열티 지급으로 인해서 4분기 영업손익이 좀 흑자로 전환할 좀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또 이제 전분기 적자 규모가 대폭적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탈리온은 동남아나 일본 시장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제 향후 글로벌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동남아 일본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북미나 유럽 등 핵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빌의 실적이 탈리온의 성과를 통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뭐 자체 게임의 탈리온 타 지역 출시를 통해 영업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리온은 이제 영업 이제 뭐 일본 및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한국 지역의 출시가 단기별로 이루어지면서 일정 성과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체 LPG는 엘룬이나 뭐 스포츠 게임인 게임빌 프로야구의 이런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가 작년에 기록한 영업 적자의 이유가 이제 퍼블리싱 게임의 매출 비중이 좀 85% 정도로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자체 게임의 성과가 확대되어야 변동성이 존재해도 안정적인 성과를 좀 기록할 수 있는데 스포츠 게임은 좀 전통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왔다는 점에서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기존 게임의 노화에 따른 영향은 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이제 뭐 주요 게임의 PLC 장기화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올해 예정된 신작 게임 3개 정도로 이제 출시 예정인데 신작 모멘텀의 실적이 의미 있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동사의 주요 스포츠 IP 게임인 이제 뭐 게임빌 프로야구 시리즈 신작과 뭐 1분기 출시 예정인 자체 개발 전략 RPG 이제 엘룬과 뭐 NBA 공식 라이선스 게임, 뭐 NBA 나우 등 뭐
신작 출시 등 탄력의 해외 주가 출시로 인한 이제 해외 매출 성장성 확대가 두드러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자체 개발 게임 라인업 확대는 퍼블리싱 매출 비중이 높은 동사 이익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고요. 이제 신작 출시 및 이제 기존 게임의 글로벌 출시에 따른 이제 마케팅 비용 증가는 우려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예정된 동사와 컴투스의 주요 신작 및 해외 시장 및 출시 성과 확인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접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성과 확인 및 컴투스의 지분 가치 확대 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략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2,000원, 목표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 종